안녕하십니까. 묘한 가죽합의 연구소의 묘한입니다. 이제 툴 설명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갔는데요. 많이 지루하시죠? 그래도 제가 도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툴의 기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지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한 도안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적응이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툴을 공부해 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이너와 카모플라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툴 두 개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베이너라고 하는 툴이고요. 이쪽에 있는 툴이 카모플라주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제가 직접 때려 봐 가지고 이 툴 스탬핑이 어떤 식의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죽에다가 물로 충분히 적셔 주시고요. 일단 베이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너는 영어로 잎 맥을 뜻해요. 그러니까 즉 잎사귀가 있으면은, 나뭇잎이 있으면은 거기 잎맥들이 쫙쫙 펴져 있잖아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뭇잎 사이에 잎맥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베이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베이너 같은 경우에는 때렸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마치 눈썹 모양이죠? 이제 제 방향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거꾸로 좀 봐주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눈썹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베이너 툴을 쓸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눈썹 반원 모양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보통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 베이너 툴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지만요. 보통 이제 꽃무늬 도안에다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다 사용한다기보다는 절반을 나눠서 이쪽 엣지나 이쪽 엣지를 사용하게 돼요. 즉 상황에 맞게 살짝 기울여서 이쪽 엣지를 쓰든지 아니면은 반대쪽 엣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훈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가죽에다가 칼선을 하나를 쭉 그려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너 툴로 요 칼선을 엣지로 밟아가면서 쭉 올라가듯이 툴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각도를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집어넣었던 요 칼선에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베이너 툴을 대주시는데 요 끝에 엣지가 라인을 딱 밟을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망치로 때려 봅니다. 라인에 직각이 되게끔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볼게요. 다시 요렇게 라인에 직각처럼 보이도록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요게 있어요. 요렇게 양쪽에 엣지가 있으니까 요쪽 끝점과 요쪽 끝점을 이어서 라인에 툴링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끝점을 연결을 해 가지고 직각처럼 만들어서 제가 그대로 오른쪽 엣지를 주고 때려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각도가 확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베이너를 이제 사용할 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니까 직각처럼 나올 수 있도록 반대쪽 엣지, 사용하지 않는 엣지를 감아서 결과물이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요 칼선에 직각처럼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쪽 뿐만이 아니고요. 자, 반대쪽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간격은 어차피 연습이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격 맞추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연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베이너를 이제 칠 때 일정한 폭만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요. 요것을 더 엣지를 조금 바꿔가면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넓게도 쳤다가 더 좁게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넓게 치려면은 말 그대로 엣지의 각도를 살짝 눕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훨씬 길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다시 이제 엣지를 살짝 풀어주면서 라인에 맞춰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길게도 찍히고 좁게도 찍혔는데, 지금은 연습만 하시되 나중에 도안에 들어갈 때는 굳이 요렇게 연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저희가 베이너를 어떻게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너의 폭을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만 할 수는 없겠죠. 베이너 같은 경우에는 곡선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나뭇잎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요런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밑에서부터 갑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베이너 툴이나 그 다음에 배울 카모플라주 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용하고자 하는 아래쪽부터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연출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나뭇잎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곡선일 때 어떤 경우를 하느냐. 자, 시작은 이렇게 갑니다. 이 직선이 마치 곡선으로 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짧은 그 곡선의 시작에는 마치 직각처럼 보이게끔 연출해 주신 다음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차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각도의 변화를 주셔야지 얘가 이뻐져요. 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간격이 좁아졌는데요. 마지막 툴링한 거랑 자연스러운 S자가 나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부채살 펴지듯이 쭉 펴줘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도안에 맞춰가지고 요 잎사귀에 나뭇잎의 위쪽 상단 쪽에다가 베이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밑에서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처음에는 직각처럼 보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간격을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도 밑에서부터 차츰 일정한 간격으로 올라가게. 자,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저는 베이너나 카모플라주 같은 툴을 이제 액세서리 툴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있네요. 이 꽃대, 꽃 받침이라 그러죠. 꽃 받침 부분도 베이너로 장식해주면 예뻐요. 자, 그러면 양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간격에 따라서 뭐 3번 내지 4번 정도만 가시면 돼요. 물론 툴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굳이 개수는 맞춰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모플라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습했었던 요 가죽에다가 카모플라주를 제가 한번 때려 볼게요. 자, 카모플라주는 때렸을 때 요렇게 마치 조개 껍질 모양 혹은 속눈썹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똑같이 카모플라주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베이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나눠 가지고 양쪽 엣지를 사용하게 돼요. 물론 기하학적인 반복적인 모양을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전체 모양을 찍어 주기도 하지만, 역시나 꽃무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양방향을 전체를 다 찍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칼선을 하나, 직선을 쭉 그려주시고요. 자, 각도를 달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베이너 이렇게 연습했었던 것처럼 카모플라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사용하는 거는 그 각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베이너보다 더 쉬울 수는 있지만 많이들 그렇게 쉬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칼선을 넣었을 때 요 카모플라주 양쪽으로 뾰족한 엣지 중에 하나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칼선을 딱 밟아 주십니다. 일단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툴입니다. 주의해 주실 거는 엣지를 너무 안 주셔가지고, 자, 반대쪽 엣지가 찍히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아 주셔가지고 위쪽이 비어 보이거나, 혹은 엣지가 선을 안 밟거나, 혹은 엣지를 밟았는데 선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르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라인 밟고 반대쪽 엣지로 톡 톡 톡 톡 톡. 아이고, 틀렸다. 자, 요렇게 보시면서, 라인을 보면서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곡선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곡선을 제가 한쪽만 한번 그려볼게요. 쭉. 보통 베이너 툴이나 카모플라주 툴 같은 경우에는 곡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곡선의 바깥쪽에는 베이너를 사용하고 곡선의 안쪽에는 카모플라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카모플라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베이너 같은 경우에는 부채살 펴지듯이 끝으로 갈수록 각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카모플라주는 그냥 그 각도 그대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물론 이 곡선을 따라서 살짝 맞춰 돌아가 주는 거는, 그거는 지켜주셔야겠죠. 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카모플라주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 도안에다가 카모플라주를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안은 제가 그렇게 뭐 세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마땅히 카모플라주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 꽃대 줄기 있는 부분 있죠? 줄기 있는 부분에다가 한번 장식을 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만 살짝 올라가가지고요. 줄기에 살짝 디테일을 주면서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도안의 카모플라주 툴링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액세서리 툴을 잘 연출을 하면은 도안이 훨씬 예뻐집니다.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여드린 툴에서 이제 조금만 몇 가지만 더 하면은 제가 샘플로 준비했었던 도안을 다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제가 하는 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론 영상에 툴 넘버도 같이 삽입을 할 테니까 그대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툴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시기는 좀 귀찮으시죠?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은 제가 툴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툴 종류와 한번 다시 모양과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